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은 작년 총선 때 공천에 탈락하자 탈당해서 당선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1년 2개월 만에 복당을 했습니다. 그 복당하면서 한 일정이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나이로 68세고 만 66세입니다. 국회의원을 5번 했고 당대표를 한 번도 하기 힘든데 2번이나 했습니다. 경남지사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문재인 후보에 이어서 2등을 했는데 785만 표가 조금 넘게 얻었고 그거는 24.3% 정도의 득표율입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의원은 이러한 화려한 정말로 참 어마무시한 경력보다는 국민의힘이라든지 여의도에서는 독설과 막말의 대명사로 더 유명합니다. 복당이 늦어진 이유도 이런 그 태도에 대한 반감이 국민인 특히 초선 의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어서 늦어진 겁니다. 이런 그가 이준석 새 대표 체제 출범 후에 복당하면서 첫 마디가 맏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했으니까 좀 나아졌거나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달리 맏아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맏아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가 보통이 아닌 겁니다. 다 동생들을 돌보고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고 동생들끼리 싸우면 다독질하고. 근데 요즘에 그 홍준표 의원을 보면은 야 저런 맏아들 두었다는 집안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맏아들 홍준표 의원이 하는 일이라고는 뭐 제가 과언은 다시 모르지만 무차별 내부 총기 난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젠 맏아들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즉 도우미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홍준표 의원은 지난주에도 아주 황당한 총질의 활극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복당이 결정된 지난 23일, 4일날 지난달 그 홍준표 의원이 그날 복당이 결정했는데 그날 이제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를 했던 겁니다. 누구 이제 홍준표 의원도 부르자 해서 거기다 가입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한 일주일쯤 지난 1일날 그 채팅방에서 너가 소식을 올리기를 야 초선인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할 예정이다라는 기사를 올렸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마디로 불쑥 쓰기를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고 메시지를 올렸답니다. 이걸 본 김웅 의원이요. 아니 누가 숭어고 누가 망둥입니까? 후배가 출마한다는데 격려는 해주지 못하면 완전 그게 뭔 소리냐고 직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메시지를 상체하고 단체방에서 퇴장했대요. 단톡방인지 모르고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단톡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당 대표하고 국회의원 5번이나 하고 맏아들이라면서 들어온 의원이 이게 할 얘기인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윤희숙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초선이지만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시작되는 국회 5분 발언으로 여의도 최대 스타가 된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70년생이니까 홍 의원보다도 무려 16살이나 아래예요. 그런데 그 윤희숙 의원은 2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럼 홍준표 의원 표현대로는 망둥어가 뛴 겁니다, 이제. 근데 어떻게 뛰었을까? 윤희숙 의원의 출마 선언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의 삶을 망치는 탈레반에게서 권력을 찾아오겠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겨우 1년이다. 1년 경험으로 대통령처럼 중차대한 자리를 책임질 수 있냐라는 우려도 있겠지만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야비하고 창피한 짓이라도 좋다. 이런 현실 정치를 한다고 하면 나는 그런 정치 경험은 없어도 좋다고 생각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보면 윤신희숙 의원이 얼마나 품격 있고 열정 가득한 의원 같습니까? 16살이나 더 많고 온갖 벼슬을 다하고 망하고도 막말 걱정을 듣는 선배가 하나도 부럽지 않은 닮고 싶지 않은 특A급 숭어 의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누가 초라하고 처량하고 안쓰럽고 한 이 꼰대 망둥어인지 자명합니다. 누가 권력을 유지해서라면 아무리 야비하고 창피스러운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망둥어인지는 시청자 여러분도 알 겁니다. 다행인 거는 국민의힘 내 일부 젊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들고 일어난 겁니다.
31살이나 아래인 영선 이준석 대표는 입담으로 당할 사람이 없는 천하의 홍준표 대표님도 여기서 좀 제발 좀 멈춰 주십시오.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싸우면 아무리 치열해도 경기 이뤄내지만 링 밖 길거리에서 주먹을 휘두르면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선 의원하고 이 원외 의원들의 비판도 아주 거셉니다. 초선 의원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요, 홍준표 의원에게 묻고 싶다. 5선이나 되는 대선배입니다. 왜 복당하셨습니까?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조롱하고 폄훼한 홍 의원이 처신이 실망스럽고 민망합니다. 계파주의, 지역주의, 네거티브와 같은 구태, 분열, 패배로 간 정치를 충분히 겪어본 선배의 언행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오랜 동료가 오늘은 든든한 거인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진심이 국민의 마음을 얻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희망의 미래로 향하게 하는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결국 홍 의원이 또 사고를 쳤다. 단톡방 실수가 알려지자 윤 의원이 아닌 민주당 후보에게 한 말이라고 엉터리 변명 아닌 변명을 한 채팅방에다가 해놓고 나가버렸다. 이게 민주당 후보에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바보로 하는 겁니까? 본인만 잘났다고 우쭐대는 순간에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가 뛰는 게 아니라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가 뛰는 꼴이 된다. 결국 홍 의원 때문에 우리 당이 욕먹게 되고 어물전망시는 꼴뚜기가 시키는 꼴이 된다고 아주 맹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홍 의원은 윤석열 의원만 저격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공격하는 대상은 윤석열 총장 1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위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홍 의원은 2일자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요, 윤석열 전 총장 장모가 구속된 데 대해서 검찰이 보통 가족 수사를 할 때는 가족 중 대표만 수사를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과잉 수사를 했다. 집요하게 조국 동생을 구속하고 사촌을 구속하고 딸 문제도 건드렸다. 자업자 득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 건 저는 당원이 아니고 국민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평론을 하고 있고 언론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홍 의원은 같은 편 정권 교체를 해서 한 원팀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과잉 수사를 했고 집요하게 동생을 구속했고 사촌 동생 딸 문제도 건드렸다고 이래서 자업자득이라고 했으면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을 수사할 때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자기가 적폐 수사하고 조국 수사를 할 때는 강력하게 수사했던 걸 지금 본인 가족 수사에서는 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홍준표 의원의 말인데 이런 말들이 저는 할 수 있는지 혹시 모르지만은 같은 편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상하고 왜 수사를 할 때는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는지가 더 이상합니다. 또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요즘 윤 전 총장 쪽에서 대응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면 수렁에 빠질 것 같다. 당장 어제부터 나오는 아내의 직업 이야기도 정치권에서는 상대방으로서 할 수가 없는데 감히 거론하게 발설하기가 민망한 얘기다. 줄리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SNS에 떠들어가는 일을 본인의 입으로도 그게 나오게 있고 활자가 돼서 이제는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대선 정부에서 홍준표 의원 참모들은 무슨 대응을 그렇게 잘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조국 전 장관이 얼씨구나 좋다고 홍준표 의원의 인터뷰를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부인 김 씨가 최근에 한 인터넷 매체하고 언론에서 석사 학위를 2개를 받고 박사학까지 받고 대학교에 강의하고 사업하는 하고 나는 줄리를 하고 싶어도 저 줄리라는 말은 다 아실 겁니다. 참 민망한 얘기입니다. 나에게 시간이 없다. 강남의 한 유흥음식점에서 뭘 적격을 했더니 그걸 진짜 반박을 한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요,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는 경륜이 있고 도덕성이 충분한 사람이 같이 가야 한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또 최근에 출마한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요, 갑자기 계모가 집안에 들어와 맏아들을 이유도 없이 쫓아냈다. 고향에서 출마하겠다는 홍준표 의원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황교안 전 대표를 계모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이런 홍 대표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맏아들이 저러니까 집안 어른들 걱정이 많다고 한탄을 했고요. 당내 주자인 연희룡 경주사는 보수의 맏아들이라면
여권이 이간가에 맞서 함께 싸워야 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홍준표 의원의 고려대 법대 그리고 검찰 직속 후배인 광주지검의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 이 사람은 고려대학교 법대 후배고 대학교 후배고 검찰 후배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번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치판을 떠나야 할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다. 2021년 시대정신은 대한민국 정치의 시대교체, 세대교체다. 무능하고 타락한 586 운동권과 홍준표같이 국가 발전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올드보이들이 퇴진이라고 그랬습니다. 후배들로부터 저렇게 배척받는 게 이게 마다들이 할 짓입니까? 저런 마다들을 둔 집안이 성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홍준표 리스크가 정권 교체를 하려는 국민의힘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중산층, 중도층이라니까 2030 세대가 난 저런 당은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홍준표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홍준표는 이 주자 간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같은 쪽에 있는 주자를 무슨 공격하고 디스를 하고 이걸 무슨 대권 레이스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그 홍준표 의원이 하는 데는 이 배경에는 아마 지지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요 785만 표를 유권자가 홍준표를 택했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보수의 위기에서 유권자들이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정당을 매글리는 홍준표 벽에 지지를 한 거, 그것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슨 자기가 존경스러워 찍었다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년 대통령 선거도 이들이 자기를 지지할 거라는 몽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달 25일, 6일 날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야권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는 14.1%를 얻어서 30.9%를 얻은 윤석열 총장에 이어서 야권에서 2등을 했습니다. 국힘 주장 중에 윤석열 총장은 밖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자 중엔 1위입니다.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떠냐? 윤석열 총장은 60.4%, 아까 전체로 봐서는 30.9%인데 배로 올라갔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14.1%에서 11.9%로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총장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고 홍준표 의원은 전체 국민보다 더 줄어들었다. 어디가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다는 지지층의 사람들이 응답자가 17.4%가 되고, 그중에 민주당보다 훨씬 강성 친문 집단인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3.8%가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다고 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저격하는 홍준표 의원이 여권 지지층 일부로부터 인기가 있어서 그 여론조사까지 합쳐서 저런 조사가 나오는 것이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지가 그렇게 높은, 그거보다 더 낮은 것이다. 이래서 여권의 도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은 실제로는 야권 대권 후보 경선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국민의힘은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에 한정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여권 지지층은 뺐어요. 만약에 대권 후보 경쟁률에서 이렇게 정해지면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은 푹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데도 그렇게 홍준표 의원은 계속 큰 소리를 치면서 후배들이 저렇게 비판하는데도 막말 꼰대질을 계속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에 리스크를 가져올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